최근 우리나라에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학대 이야기예요.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정민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동학대임을 이제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실에서 마주하는 아동학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응급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해서 투석도 하고 있었던 그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하니까 급한 조치하고 머리를 검사를 했는데 머리에서 뇌출혈 소견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뇌출혈 소견이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진행하고 있던 것도 있고 막 다발성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있던 그 뇌출혈 소견이 CT에서 보이니까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전형적인 소견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고까지도 했었던. 전공이 몇 년 차? 제 기억으로는 3년 차였던 것 같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분들이 오시거나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나 아이가 이제 보호자와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뭐 원래 되게 좀 약간 장애도 있기도 했었고 네네. 투석도 하던 중증의 아이였고 거기에다가 경기를 하면서 왔고 머리에도 뇌출혈 소견이 있어서 A가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랑은 같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는 우선 저희가 겉으로는 의학적인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외면으로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왔다가 한 건데 사실 처음 이제 신고를 하면서도 처음이고 또 되게 막 말로만 듣던 무서운 상황에 여러 가지 막 그림들이 막 그려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었어요. 그 신고를 하고 경찰에 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퇴근 준비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밖에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보호자가 이제 막 소리치면서 누가 신고했냐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겁을 덜컥 먹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네. 애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뭐 저도 경험도 없고 아직 그 피교육자 신분이고 하니까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이 너 그냥 들어가라.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해서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게 됐었고 지금은 안 그럴 건데 옛날이거든요. 그게 5, 6년 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게 아직 지금보다 약했겠죠. 훨씬 약했던 상황이었던 터라 신고하고 출동했던 그분이 보호자한테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와서 출동했고 혹시 때리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가해자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폭행 사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신 거죠. 일반적인 폭행 사건 경찰 출동하면 가해자 누구세요? 뭐 피해자 누구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동이 이렇게 의식 없는 채로 누워 있고 가해자라고 신고된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 아파서 데리고 네. 병원에 왔는데 나를 가해자로. 네. 모두가 사실 안 좋았던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사실 되게 그때 충격이었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굉장히 낮은 확률로 아니면 어떡해?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닌 확률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죠. 네. 근데 사실은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해야 하는데 조금 두려울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쳐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외상성으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부러지거나 어디 피가 난다거나 멍이 들었다거나 불렀어요. 뭐 그런 것들 늘 이제 흔히 접하는 것들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애가 다리를 뭐 부러졌어요. 이렇게 전혀 부러질 수가 없는 허벅다리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한 살 막 왔다 갔다 하는 애기가 거기 부러져서 왔다. 근데 어머니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었는데 되게 특이해요. 애기가 뭐 하지가 전부 다 이렇게 꼭 통육 쪽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화상을 입어온다. 전혀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일단 의료진이 봤을 때 네. 이거는 평범하지 않다. 그쪽으로 이제 촉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되게 전형적인 게 엄마하고 아빠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고 지어낸 얘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물어볼 때마다 진술이 바뀌고 막.
이런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고 그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호자하고 얘기를 할 때 보호자의 반응은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게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얼굴 표정이나 뭐 현장에 대한 설명이나 굉장히 정말 너무 오버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담담하게 애들 반응도 그래요. 애들 사실 전형적인 게 있잖아요. 엄청 울고 그 화상 처치하기 위해서 뭐 뭔가 의료진이 가까이 가서 뭘 하면 뭐 자지러지고 이런데 애들이 무덤덤해. 이상한 거예요. 친절한 어른이 오히려 뭐 예를 들어 학대를 많이 당한 아이들은 내가 학대를 당했을 때 뭐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학대가 더 강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 같은 것을 애기지만 숨기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으면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그 법이 정말 현실성 있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치과 진료 경험이 저희보다 일단 기시잖아요. 저는 일단 개인 병원에서 본 적은 없고요. 이 외상 환자들은 꽤 있어요. 뭐 앞에 자빠져서 앞니가 깨졌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대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정황은 그동안은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전 궁금한 것 네. 중에 하나가요. 이제 사례들을 보면 그 학대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네. 팔을 부러진 게 오래 두면 결국 외부적으로도 저렇게 다친 애기를 가만 놔두고 뭘 하는 건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직종이 또 따로 있죠. 네, 신고 의무. 의사가 일단 그럴 거고. 의사, 네, 의료인 아이들 제일 많이 보면 교사, 선생님들도 의무자고 아동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그런 센터에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신고 안 하면은 오히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번 정인이 사건 이후 과태료를 올리겠다는 법안이 준비 중인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한테 의무를 더 부여를 하면 그 신고를 했을 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지난번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고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잘 해결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게 의료인에게는 되게 큰 동기부여도 되고 의미도 있고 한데 신고 의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랑 이제 뭐 연동을 해서 문자 알림을 준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활발하게 신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신고 의무자이신 분들이 더 열심히 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한편으로 보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병원에 응급실까지 올 때는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어야만 오는 거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의사보다는 조금 더 전 단계에서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이웃이라든가 뭐 동네 친구 엄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당장 좀만 귀를 기울여 보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아동학대에 대한 역치값을 좀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뭐 마트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잠깐 애기 이렇게 두고 가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부모를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굳이 꼭 이렇게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방임, 애기를 굶긴다든가 그냥 내버려 둔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동학대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의 아이들을 좀 더 유심히 잘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좀 힘들다. 다친 아이들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의사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